안녕하세요. 에스라 바이블 스쿨 교장 남궁현우 목사입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하려고 했는데 라이브 방송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녹화본으로 부득불하게 올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내용은 뭐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채팅창을 제가 볼 수 있냐 없냐 이제 그 정도 차이인데 아무것도 건드린 게 없는데 갑자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방송 송출이 안 된다고 나와서 이 녹화본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바이블 스쿨은 2020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올해로 하면은 5년 차네요. 5년 차입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더 특이하게 우리가 힘을 써서 아이들을 좀 더 키우자 하는 그런 좀 열정이 생겼어요. 왜냐면은 이제 당장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이 생겼고 벌써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해보고 알아본 결과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이걸 참여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많은 기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면서 신앙을 잃지 않는 그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바이블 스쿨은 그냥 단지 어떤 학교를 하나 하려고 제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학교보다도 사실은 성경인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인을 만든다, 비블리안을 만든다. 요즘 제가 비블리언이라고 하는 단어에 꽂혀 있는데 사전이 없는 단어고 제가 만들었는데요. 비블리언, 성경인. 정말 우리는 어떤 예능인도 아니고 방송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의료인도 아니고 우리는 종교인도 아니고 우리의 본질은 바로 성경인이다. 해서 비블리언을 만들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뭐 하나에 미치기는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에 미칠 거냐? 한번 성경에 미쳐보자.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중년에 나이를 지나면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생 뭐 남는 게 없기 때문이죠. 성경 말고는. 성경에 한번 미쳐보고 성경에 미쳐서 살다가 성경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자. 요즘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또 하나님이 이런 단어를 생각나게 해주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블리언 무브먼트, 이 비블리언 무브먼트는요. 기본은 이제 에스라 사경회 첫 번째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에스라 성서 신학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바이블 스쿨이 있고 에스라 아카데미에서 하는 에스라 사경회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이 사역들이 종합적으로 저는 함께 우리 생애 전반에서 움직여야 한다. 어렸을 때는 에스라 바이블 스쿨, 크면서 에스라 사경회를 하고 에스라 성서 신학도 하고 아카데미에서 교사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에스라 교회죠. 서울 에스라 교회. 그래서 이것들이 동시에 움직여야 됩니다. 에스라 교회, 아카데미, 바이블 스쿨, 성서 신학회. 그래서 내 기둥이 있을 때 집을 지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 네 개를 어떻게 하나로 카테고리를 묶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해낸 것이 비블리언이다. 비블리언. 비블리카 더하기 이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비블리언. 그래서 무브먼트는 한번 붙여봤어요. 성경인 운동이다. 우리 이제 성경인 운동인데 이 네 개의 기관을 통하여 네 개의 과정을 통하여 전 인생에 거쳐서 이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에스라 바이블 스쿨 심볼이고요. 에스라 바이블 스쿨, 에스라는 돕는다. 바이블, 성경을 배우는 일에 성경 학교에 우리 돕는 기관이다라는 거고 이거는 제 가슴에도 있는 샤다이의 그 약자입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유대인들도 이 글씨를 아주 거룩하게 여기면서 문 인방과 설주에 붙이고 들어가면 나가면 거기다가 키스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죠. 우린 유대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따라가면 안 되고요. 우리는 십자가가 항상 있습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그래서 에스라 바이블 스쿨, 전신갑주를 취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키우는 그런 학교. 그래서 홈스쿨 정도도 아니고 대안학교 정도도 아닙니다. 미션스쿨 말도 안 되죠. 그걸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홈스쿨을 뛰어넘는 철치스쿨, 에스라 바이블 스쿨이다. 그래서 여기는요. 신학교예요. 여러분 뭐 국영수 과학 뭐 그런 거 물론 합니다만 그게 중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인을 키우는 거고 전문 신학인을 키우는데 여기에 마음이 있어서 모인 것입니다. 요리 중학교, 고등학교, 미용 중학교, 고등학교 하다못해 세상에 그 음악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도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 보내가지고 그 소위 속된 말로 딴따라를 키워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얘기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왜 어려서부터 신학 학교가 없냐 이거예요. 나실인 학교가 없냐 이거죠. 신학 유치원 어린이집은 왜 없냐 이거예요. 제가 늘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스라 바이블 스쿨을 시작했고 13년 동안 홈스쿨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드디어 이제 조금씩 윤곽을 드러나게 하신다. 제가 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크니까요. 할 수밖에 없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물 흘러가듯이 다음 세대 교육 목회, 칼빈의 교육 목회처럼 코넬리우스 반틸의 교육 신학처럼 그대로 갈 수밖에 없게 하신다. 그리고 그게 다음 세대 희망이고요. 2024년 에즈라 바이블 스쿨 입학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즈라 바이블 스쿨은요. 비인가 대안학교로 자유와 창의성을 중요시하고 다음 세대 성경인으로 키우는 신학교이다라는 거죠.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신학적 사고방식과 커리큘럼으로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양성하는 학교.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유에는 또 책임이 따르겠죠. 그래서 이 자유와 창의성을 존중시 여긴다. 자, 여기서 드릴 말씀은요. 다른 대안학교나 기독교 학교는요. 사교육을 아예 못하게 합니다. 저도 그걸 권장을 합니다만 자유라는 거를 추구하면서 그 행동을 막는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교육을 여러분이 뭐 피아노나 여러 가지 뭐 축구나 뭐 이런 거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룰이 있습니다. 3번 이상 교장의 경고를 받게 되면 학사 경고를 받게 되면은 정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숙 후에 재입학을 해야 한다. 그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여러분 뭐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남는 시간에 하십시오. 근데 그 남는 시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커리큘럼을 따라가려면. 그래서 그 자유를 창의성을 중요시 여기는데 반드시 뭐가 있다? 방종이 되지 않게 책임을 져야 한다.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유와 책임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비블리안으로 키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사무엘과 세례 요한처럼 어려서부터 성경, 교리, 신학, 언어 그리고 교회 음악, 교양 등 다양하게 학습하며 다음 세대 교회와 사회를 섬길 일꾼을 배양한다라는 것이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1인당 1학기 등록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 입학금은 한 번 있습니다. 10만 원이에요. 근데 정학을 맞았다든지 한 달 쉰다든지 한 학기 쉰다든지 그리고 다시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금이 2배로 늘어난다는 것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수업료는요. 1학기 총 수업료는 전체 13주 수업해서 75만 원입니다. 월 25만 원이고요. 수업은 월화수목금 다 있습니다. 그리고 1학기를 일시납하겠다. 3개월을 13주를 일시납하면은 조금 할인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납을 하시는 분들은 25만 원 내셔야 됩니다. 다달이. 납부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가 법인이 그 사업자가 있는데 제가 사업자 통장을 아직 못 만들고 있어요. 바빠가지고 뭐 이거 만드는데도 지금 뭐 꼬박 일주일 이상, 2주 이상 걸렸습니다.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다자녀가 다 다닌다. 재학을 한다. 3명이 동시에 재학을 할 경우 셋째부터는 50%, 기초생활수급자는 첫째부터 50%, 해당 학기 성적이 수석 차석인 두 학생은 다음 학기의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세대 통합인데 장학금 수석 차석을 가리냐. 절대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초1은 초1 수준에서 이 아이의 성취도가 A냐 B냐 C냐 D냐 이렇게 매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모든 과목이 다 석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ABC로만 기입을 하겠습니다. 입학 자격 조건입니다. 1. 서울 에스라교회 공예배 참석하는 자, 쉬운 말로 등록교인 아니면은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전혀 이 신학적, 철학적, 신앙적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 전체를 배운다, 읽는다, 뭐 이런 거 뭐 상상을 잘 못하거든요. 일반 성도들이요. 저희 교회는 그거를 벌써 뭐 13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거 안 되면은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 이거 동의가 안 됩니다. 서로가.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소수만 하면 뭐 어떡하냐. 어쩔 수 없습니다. 소수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이들은 더 좋죠. 사실은 아이들 입장에선. 뭐 사람 많아지고 커지는데 저는 여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저는 목회하기도 좀 바빠서 지금 힘들어요. 예.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기도의 예배에 이건 헌법에 정해져 있는 공예배입니다. 요거 출석이에요. 요거 출석 안 하면 역시 학사 경고입니다. 2번 온 가족이 에스라 사경회를 통해서 성경 66권을 배워야 합니다. 3번 성인이 될 때까지 TV, PC, 뭐 스마트폰 등등 미디어를 멀리해야 됩니다. 아이 입에서 미디어에서 사용되는 이야기 최근에 저한테 몇 명 걸렸는데 제가 그냥 패스했어요.
너 BTS가 뭔지 알아? 막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넘어가는데 또 그런 얘기 나오면 경고입니다. 학사 경고예요. 우리 아이들은 BTS가 뭔지 뭐 비비탄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보지 않기 때문이죠. 집에 TV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 봤다는 거예요. 누가? 엄마가 아빠가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 엄마 아빠 책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위탁교육 원치 않습니다. 저희는 위탁교육 아니에요. 뭐 에스라바비스쿨에 애들 맡기고 뭐 엄마 아빠 자유롭게 뭐 랄랄라 꿈 깨세요. 여기 오시면 안 돼요. 다른 데 다니세요 그냥. 아이들과 함께 철치 스쿨이에요. 목회자가 50%, 부모님이 50% 키우는 겁니다. 이거 하기 싫으면 여기 오면 안 돼요. 그냥 위탁교육 하세요. 세상에 맡기시면 됩니다. 공교육에 맡기시면 돼요. 굳이 이런 데 올 필요가 없어요. 서로 고생이에요. 서로. 네 번째, 최대한 정결한 식품을 먹고 첨가물을 멀리합니다. 이거는 뭐 뇌과학에서 이미 판단이 됐고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면 공부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뭐 이거 쥐나게나 다 먹어도 뭐 건강하다. 그럼 뭐 알아서 드세요. 근데 막 쥐나게나 다 먹었는데 아이가 정신이 온전치 않고 책상 위로 날아다니고 책상 밑으로 기어다닌다? 이거 ADHD 아니면 행동항진증, 과잉행동증이 있어요. 지금 성인 ADHD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 총회 당회 목회자의 기독교 사상 7위에 순종하고 동참하겠습니다. 동의하면 와야 돼요. 등록할 수 있어요. 모든 모임의 출석, 결석, 지각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일곱 번째, 경건일지와 과제를 성실하게 하며 미이행 시 책임을 지겠습니다. 매일 숙제가 있습니다. 퀴즈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수업과 학교 생활에서 교사의 정당한 훈계와 징계에 순복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수업할 때도 반장을 뽑아서 차렷 격리에 인사하고 옛날처럼 할 겁니다. 훈계 당하면 무조건 들어갈 때 선생님 감사합니다. 인사하게. 그렇게 해서 좋은 거는 전통은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아홉 번째, 교장 경고 3번을 받으면 정학을 받고 자숙 후에 재입학하게 됩니다. 재입학하면 입학금 다십니다. 열 번째, 모든 사경에는 수업의 시간과 동등하게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사경에는요, 우리 학교 핵심이에요. 성경 66권을 배우는 어린이 신학교에서 사경회를 안 한다? 이 학교 다닐 수 없죠. 뭐 어쨌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참석을 해야 돼요. 등록 학생이라면은. 그래서 사경에는 수업 시간과 동등합니다. 실제로. 그 수업 일수 시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우와 다투지 않고 화평을 도모하고 경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를 일으켜서 제가 시비를 가렸을 때 시비 가릴 수 있는 건 교장밖에 없습니다. 교사들도 절대 안 돼요. 교사들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교장이 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에 있어서 계속 다툼을 일으키는 학생은 역시 정학입니다. 12번째, 위 내용으로 학교 생활 기록부, 요게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요번에 우리 주학생을 통해서 학부모님하고 상담을 해본 결과 요거를 써주면 우리 대안학교가 여태껏 요거를 배분하지 않았는데요.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이들 생활이나 성적, 시험, 기말고사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이제 써주기만 하면 돼요. 제가 이따가 요거 보여드릴 거예요. 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온 그 학교 생활 기록부가 대안학교 비인가용이 있습니다. 써서 내면 돼요. 요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좀 쉬운 말로 아이들 미래가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이라고 무조건 잘 써준다? 그거는 담임 목사의 양심에서 어긋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고요. 저는 절대평가로 아이를 평가해서 기술해 줄 겁니다. 이게 대학 가는데 특히 수시가 이제 지금 한 7, 80%가 수시고요. 수능 봐서 대학 가는 사람들은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학교생활 기록부 요걸로 수시에서 거의 결판이 다 납니다. 이걸 어떻게 써주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가 결정돼요. 제가 보니까 요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 학생부라고도 말하고 생기부라고도 말을 하는데 저는 학생부라고 말하겠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니까 이 학생부를 어떻게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과목이 기말고사가 다 있고요. 그 아이의 이 전반적인 위에 이상에 있는 위의 내용으로 평가를 다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이제 학교에 대학교에 여러분을 보낼 수 있는 그 조건이 됩니다. 자녀들을. 추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쓰고 이에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교육과정입니다. 교육의 목표는 다음 세대를 성경인으로 양성하는 어린이 신학교입니다. 신학교예요. 여기서는 신학교 커리큘럼으로 가는 게 정상입니다. 교육 대상은 초중고등부 통합반입니다. 이거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허가한 겁니다. 초중고등부 통합반이라는 게 허가된 거예요.
물론 우리는 허가 안 받을 겁니다. 비인가로 그냥 쭉 갈 거예요. 자율성 때문에. 허가를 받으면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저희는 영등포에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근데 그 엮여버리면요, 행정이나 기타 등등 뭐 제가 그거 할 시간도 없고요. 지금도 이 행정 때문에 지금 2주 꼬박 샜어요. 그래서 비인가로 그냥 갈 겁니다. 요즘 뭐 민사고도 비인가로 간다 뭐 이런 뉴스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학교랑 이 행정이 연결되고 지원금을 받아버리면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자율성으로 갈 겁니다. 우리는 통합반이고 12학년 아닙니다. 저희는 9학년으로 할 것입니다. 9학년으로 할 거고,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을 고1까지밖에 생기부를 써줄 수가 없어요. 근데 재수 삼수하겠다 그럼 고3까지 써줄 수 있죠, 제가. 근데 16세, 8세에서 16세에 보내버릴 거예요, 우리 애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대학교를. 그래서 16세에 졸업을 이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늦어지면 17세, 18세 해도 돼요. 18세 들어가도 늦은 게 아니에요. 보통 아이들보다 1년 빠른 거예요. 그런 거 조바심 갖지 마시고요. 그래서 만약 아이가 18세에 간다? 그러면 뭐 써줄 수 있죠. 3학년 것까지. 그런데 이제 우리 주아를 우리가 카운셀링 하다 보니까 주아는 지금 16세도 아니고 17세란 말이에요. 근데 중학교 검정고시를 작년 4월에 쳤어요. 그러면 올해 4월이 돼도 1학년 것까지밖에 못 써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 중학교 검정고시는 13세에 초졸 보시고요. 14, 15세에 중졸 무조건 봐야 돼요. 15세에 무조건 중졸 보시고, 그 다음에 16세 전체가 1년이 나올 수 있게, 그래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를 제가 써줄 수 있어요. 대학교 재수한다? 그러면은 17세까지 가면 고2까지 제가 써줄 수 있고, 18세가 되면은 18세 말에 졸업한다 그러면 제가 3학년 것까지 써줄 수 있어요. 그래도 일반 공교육보다도 아이가 훨씬 1년 빠르죠. 그래서 우리는 8세에서 16세까지입니다. 13세까지 초졸 치고요. 15세까지 중졸 무조건 치고요. 그리고 16세에 고졸을 1년 안에 쳐야 돼요. 자, 여기서 승패는 어디서 나냐? 성적에서 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학생부는 고1까지밖에 없죠. 그러면 이 아이를 뭘 보고 학교에서 이 아이를 변별력 있게 뽑을까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검정고시. 그래서 검정고시는 만점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1년 안에 어떻게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만점 맞냐? 어디에 집중해야겠어요? 답이 나오죠? 국영수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이제 수학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홈스쿨러들은. 그래서 수학을 어쨌든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영어는 어느 정도 돼요. 제가 보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을 어쨌든 문제집이나 EBS나 인강이나 해야 되고, 저희도 이번 학기에는 없는데 다음 학기에는 이제 수학 선생님을 초빙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은 무조건 이제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8세부터 16세는 9학년까지밖에 없습니다. 여기 그러면 우리 1학년 고1 학생부밖에 못 써주는 아이는 두 칸이 비지 않냐? 2학년, 3학년이 비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 고등학교 학생부 기록이요. 그게 교과부에서 보니까는 중고등부 학생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도 그 폼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아를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해서 3개를 채워주려고 그래요. 그거를 학교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학교마다 다르겠죠. 그건 제가 알 수 없고요. 어쨌든 빈 종이로 내는 것보다 주아가 2000년도부터 같이 했는데 지금 5학년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2년, 중학교 2년, 고1. 아깝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것도 학생부를 써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학교 거 2학년, 3학년, 고1 이렇게 하면 올해 수시를 낼 때 그래도 빈 칸으로 내는 것보다는 좋다. 그 학생부도 이따가 제가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간은 3월 4일 월요일부터 12월 20일까지고 중간에 방학이 있습니다. 연간 수업 일수는 171일 더하기 20일, 191일입니다. 이게 교과부에서 권장하는 날짜예요. 그리고 중간에 방학이 있고요. 어떻게 이렇게 171일 더하기 20일 체험학습은 유치부는 뭐 50일, 60일도 되고요. 초등부는 뭐 거의 한 40일 가까이 되고 중고등부는 거의 20일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수업 일수는 제가 어떻게 계산을 한 거냐면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26주 수업이죠. 우리가 1학기, 2학기 하면요. 13주 하면 그러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니까 146일이 나오고요. 사경회 또 우린 수업이라고 했으니까 사경회가 청소년 연합 사경회가 2박 3일 4박 5일 정기 사경회
있고 그건 완전 성경신학이잖아요. 그거는 총 합치면은 25일이 됩니다. 1년 여름 겨울 방학 다 합치면. 그러면 이게 176시간 나와요.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우리가 10시까지 하니까 점심 저녁 아침 식사 시간 빼고도요. 그 다음에 교회 체험학습이 20일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시고 보고서 양식이 있어요. 그 보고서를 저에게 내시면 되고 선생님들에게 내든지 내시고 아니면 우리 차원에서 단체 관람 뭐 기독교 역사지 뭐 이런 데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총 191일이 나옵니다. 146일, 25일 더하고 또 체험학습 20일 더하면 그럼 이걸 시수로 하면 1년에 1337시간이에요. 고등학교 졸업 시수가 2300시간이거든요. 대략. 근데 이걸 우리가 3년 하면요. 3000시간 넘어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넉넉하다 그 얘기입니다. 넉넉하고 넘친다. 1000시간 넘쳐요. 1000시간. 교육장소 에스라 바이블 스쿨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 등록이 돼 있어요. 이 주소지로요. 선유로 252. 자, 국과목 개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입니다. 사경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만 해도요. 사실은 대학교 4년 과정 끝나는 거예요. 하브루타 성경 각권 주요 구절의 단어 영어 연구 후 이제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하브루타를 저랑 4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걸 하는 거고요. 말해야 돼요. 말하면서 공부하는 게 90% 남고요. 듣기만 하는 공부는 20% 10%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예시바 대학이라고 뉴욕에 있는 미국의 유태인들 명문 학교에서는 도서관이 어떻다? 시끄럽다. 물론 지금 저학년일 때는요. 그렇게 자유롭게 토론할 만큼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들어야 한다는 것 동의합니다. 그러나 1시간 정도는 말할 수 있는 떠드는 시끄러운 교실 그걸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성인식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정도 되면은 이제 대부분 80% 이상을 세미너리로 떠드는 그런 학교를 사실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학교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슬프죠. 그 다음에 히브리어 알파벳과 기초 문법을 배워줍니다. 헬라어 알파벳과 기초 문법을 배워 음독을 합니다. 소리내서 뜻은 몰라도 읽을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어린이 영어, 재미있는 상황과 노래로 영어와 친해집니다. 우리 최일희 선생님이 할 거고요. 영어 회화, 원어민 선생님과 말하기 듣기 할 겁니다. 목동에 있는 원장님 한 명을 섭외했습니다. 영어 문법, NIV 성경을 통해서 단어와 문법을 익히고 번역합니다. 저와 함께 THM 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고 영어 영문을 전공을 하셨는데 중간에 장신대를 편입하셨고 그리고 지금 영어 원서 신학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하고 있는 그 문법의 대가십니다. 그래서 회화는 목동 원장님, 그 다음에 문법 단어는 우리 티처킴이라고 유튜브도 있는데 그 김태훈 목사님에게 NIV 직독직해 배우게 될 겁니다. 영어 읽기 NIV 원서 강도 요건 제가 아마 하려고 하고요. 탭스는 이제 탭스 강사 인강을 제가 같이 들으면서 퍼즐을 누르면서 일시정지하면서 같이 공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암기, 성경 본문, 성경 전장, 제목 다 외워야 됩니다. 애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워서 정말 신학교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면은 총신대, 신대원, 총신대학교 성경고사 이런 건 그냥 너무 쉽게 누워서 떡먹기로 마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책도 거의 한 100만 원어치 샀어요. 100만 원어치. 여기 이제 신대원 기출문제집이거든요. 요게 한 권에 보통 1000문제 돼. 1000문제. 요거를 제가 10권 이상 샀습니다. 한 20권 가까이. 그러면 거의 10,000문제 이상 아이들이 풀어요. 창세부터 기시록까지. 이거를 매주 풀을 겁니다. 매주. 그래서 수천 문제, 10,000문제 이상 아이들이 풀어서 성경 본문을 보면서 마음판 그림 성경 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해서 완전 성경 박사로 만들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어요 지금? 탭스, 암기 했고 교리,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 강의를 합니다. 수요일날 합니다. 수요 예배 때 하는 그 강의 있죠? 그게 우리 아이들 커리큘럼에 역시 시수에 포함됩니다. 교회 음악, 시편 찬송가 등 교회 음악과 합창을 통해서 음악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전공자 최일혜 선생님이 하실 거고 교회 미술 기초와 마음판 그림 성경을 아이들이 따라 그리기를 하고 그 밖에도 사파들을 그리는 연습을 할 거고 서울시립대학교 입학 장학생으로 들어간 우리 조성은 선생님이 하게 될 것입니다. 문학, 나니아 연대기 같은 고전을 통해서 창의력과 영어 학습을 배웁니다. 이런 문학도 원서로 보는 연습 해야 됩니다. 무조건 원서입니다. 역사, 대한민국 역사, 건국사 제가 이승만 강의 커리큘럼에 넣을 겁니다. 구약신학, 구약에 관련된 거. 창세기부터 말라기죠. 신약신학, 신약에 관련된 거. 조직신학 안에 뭐 많습니다. 변증학부터 해가지고
우리 뭐 교의학부터 해가지고 많죠.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도 조직신학에 사실 포함됩니다. 역사신학, 여기는 뭐 초대교회사부터 해서 종교개혁사, 현대교회사까지 우리 다 다룰 수 있죠. 뭐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강의도 제가 또 한 번 할 겁니다. 아이들한테. 교육은 반복이에요. 실천신학, 교회 개척 제가 전공 아닙니까? 세대통합교회교육, 그거 다 실천신학 분과입니다. 선교신학, 우리 단기 선교부터 해가지고 선교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뭐 저희 가족 중에 선교 박사 수석자가 있기 때문에 뭐 강사로 초빙해서 충분히 강의할 수 있다. 수학 초중고등 수학, 이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제가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철학, 고대 철학부터 동서양 철학까지 개론을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 또 사실은 철학 전공자가 우리 있는데 애기들 키우느라 우리 어머니들이 다들 바빠요. 수학 선생님도 있고 해요. 사실 체육, 다양한 운동을 통해서 성전 육체를 다진다. 우리 아이들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시간표에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단기 선교 현장을 실제로 가서 이 위에서 배웠던 거를 다 현장에서 써먹는 거죠. 영어, 선교 영어, 성경 영어, 성경부터 해가지고 선교 현장에서 실천 신학 뭐 다 하는 거죠. 그 종합체 아니겠어요? 그걸 해야 돼요, 우리 애들이. 단기 선교. 그 다음에 받아쓰기, 요건 이제 우리 저학년들 이제 성경을요 딕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한글 딕테이션, 그 다음에 영어 딕테이션, 그 다음에 보고하는 거, 따라쓰기 있죠. 따라쓰기, 점선으로 된 글씨 따라쓰기 하는 거, 이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따라쓰기 할 때 얻는 문법력과 단어 습득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글씨체, 정체를 익히는 그런 엄청난 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귀로 들으면서 받아쓰기 할 때 오는 하나님이 주신 이 전두엽과 이 지혜의 은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경청의 은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받아쓰기 종류 두 개예요. 보고 베끼는 받아쓰기 오케이, 우리 할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들으면서 하는 그런 받아쓰기, 그걸 할 겁니다. 그래서 쓰기 숙제가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쓰냐 목사님, 뭐 못 써서 뭐 안 달랐냐, 뭐 그런 말 저한테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다 교육 철학이 다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뉴스가 나왔어요. 연합뉴스네요. 왜 이럴까? 아이고, 펜은 키보드보다 강하다. 손글씨가 뇌 연결성 더 높여준다. 2주 전 기사네요. 2024년 1월 27일 아침 6시 기사입니다. 노르웨이 연구팀이, 보이나요? 글씨요? 이거 뭐 이상한 창들이 크게 나와. 손글씨가 학습 효과 향상, 펜글씨 교육에 필요 느낀다. 저는 여기서 성경 등사본을 쓰라는 하나님 신명기의 말씀을 얼마나 능력의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인지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즈라 바이블 스쿨은요, 쓰는 학교예요. 손에 꾸덕살이 매기도록 무지막지하게 쓸 겁니다. 타이핑 안 됩니다. 타이핑은 성인식 이후에 뭐 정제된 컨트롤 안에서 이제 아이들이 컴퓨터를 만질 수 있게, 그죠? 부모님 그 감시 하에서, 그죠? 그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디지털 기기 펜과 종이를 대체하면서 손글씨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손글씨를 쓰면은 키보드로 타이핑 하는 것보다도 뇌의 연결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여러 개의 그 뇌파 감지하는 센서를 이 실험 대상군에게 씌우고, 한 사람은 손으로 패드를 만지게 했고, 한 사람은 패드지만 손으로 쓰게 했습니다. 그러면 종이에 쓰면 또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래서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오드리 판데르메이르 교수님은 27일 과학저널 심리학 프론티어스에서 대학생들이 화면에 나타난 단어, 손글씨를 쓰거나 키보드를 입력하는 동안에 뇌파 데이터 측정 분석해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님의 말은요, 이 결과는 손으로 글을 쓸 때 뇌 연결 패턴이 키보드로 타이핑을 할 때보다 더 정교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타이핑보다 펜을 사용할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수업 시간뿐만 아닙니다. 우린 성경 필사 숙제 무지하게 내줄 겁니다. 연구팀은 손글씨가 디지털 기기로 대체되는 것이 사람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 36명에게 화면에 나타나는 단어를 보고 손으로 쓰거나 키보드로 타이핑하게 하면서 뇌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했습니다. 참가자들의 뇌파 센서 256개를 엮어 만든 측정 장치를 머리에 쓰고
글을 쓸 때에는 디지털 펜으로 터치스크린에 직접 필기체로 썼으며 타이핑을 할 때는 한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눌러서 입력을 하게 하였습니다. 측정된 뇌파 데이터 토대로 뇌의 연결성이 분석한 결과 손으로 글을 쓸 때 뇌 연결 패턴이 키보드 타이핑을 할 때보다 훨씬 더 정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손으로 글씨를 쓸 때 지각, 인지, 판단 등 관련되어 있는 대뇌의 꼭대기 부분인 두정엽과 뇌 중심부에 있는 신경 네트워크 허브와 접점 사이에서 광범위한 세타파 알파파 연결성 패턴이 일관되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님은요, 이는 손글씨를 쓸 때 뇌 연결 패턴이 타이핑 때보다 훨씬 정교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펜을 사용할 때 손을 정밀하게 제어하면서 얻는 시각, 동작, 정보가 학습을 촉진하는 뇌 연결 패턴에 기여하는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디지털 펜을 사용했지만 실제 종이펜으로 쓸 때도 결과는 같을 것? 아니요. 저는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훨씬 높을 것. 성경을 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글자를 쓸 때에는 손가락 움직임이 뇌 연결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활자체를 쓰든 필기체를 쓰든 학습 효과는 비슷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이 이 결과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타이핑보다는 펜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최소한 필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적절한 조치입니다. 요즘 받아쓰기 점점 없어지고 있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받아쓰기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 성경 쓰기, 성경 영어 쓰기, 성경 한글로 된 거 쓰기 이런 거 할 겁니다. 지금 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승환 집사님이 대박을 쳤죠. 성경 영어는 쓰는 게 없는 거예요. 한글 성경 쓰기는요. 그 출판사에서 나온 거 제가 공유해 드렸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 쓰기는 이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디서 이거를 구해야 되나 했는데 우리 이승환 집사님이 그런 해외 사이트를 아예 찾아가지고 책을 산 건 아니고요. 책은 없고요. 점선이 있는데 그거를 따라서 쓰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글씨를 입력하면은 그 공책을 만들어주는 템플릿이라 그러죠. 그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템플릿을 보시게 되면은 대단하죠. 창세기를 다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린이들, 저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은요 조금 더 글씨가 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따라 쓰는 거예요. 요거 한글은 있어요. 기성품이 계시록까지 다 있습니다. 그거 사면 되고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제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학년 거는요 633페이지에서 되기 때문에 한 2권에서 한 3권으로 스프링 제본으로 해서 완전 펴지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 이승아 집사님이 이걸 다 했어요. 대박이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다음에 고학년들은 필기체 해서 조금 더 글씨를 작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한 권이 270페이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점선대로 따라서 쓰는 거죠. 아까 우리 난궁하라 넷째 시켜봤는데요. 요거 시켜봤는데 잘 쓰더라고요. 잘 써서 요거 괜찮고요. 그 다음에 그 고학년 애들은 요걸로 해서 한 3배 정도 좀 작은데요. 따라서 쓰게. 요거를 이제 적절하게 해서 모세오경, 그 다음에 복음서, 4복음서 전체 쓰는 거를 우리 졸업 커리큘럼으로 할 겁니다. 계시록까지 뭐 다 쓰면 뭐 제일 좋죠, 뭐. 그래서 목표는요, 이제 따라쓰기 한 다음에 자기 손으로 필사한 성경책을 들고 다니게 제가 할 겁니다. 그건 역시 제가 또 기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는 뭐 아예 없으면 만들어내요. 참 이런 좋은 분들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최대한 쓸 수 있게 손으로. 그래서 이 펜데르메이르 교수님은요, 학교에서 필기 연습을 계속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 잡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교사, 학생 모두 강의 노트를 작성하거나 에세이를 쓸 때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더 학습 효과가 좋은지 알고 있어야 한다. 예, 출처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그런 TF팀이 있어야 돼요. 입시 전략팀도 제가 구성할 거고요. 여러분에게 부모님 등록 학생 부모님은 무조건 입시 전략 하나씩은 해내야 돼요. 뭐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홍대
입학 그 방법, 입시 그 뭐라 그러죠? 그 뭐라 그래요? 그 가이드 있잖아요. 입시 가이드 그거 다 분석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거 공유해야 됩니다. 학교별로. 뭐 총신은 이미 거의 끝났는데 총신, 장신, 백석, 명지, 숭실,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할 거 없이 분명히 길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건 이거 연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교직에 있는 담임들도 다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도 엄청나게 그 연구 전략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논술 면접, 글쓰기 논술 기법과 개인 단체 면접, 저도 뭐 면접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기술, 그 아이들에게 학습하게 할 겁니다. 체험학습, 견학, 선교, 수학여행이 있습니다. 이런 체험학습들을 통해서 수업 시수로 역시 늘려고 합니다. 경건의 공예배와 경건의 출석과 참여 성실함을 체크한다. 기타 그 밖에 또 우리 과목들이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 학기 시간표입니다. 우리 1, 2, 3, 4, 5, 6, 7교시까지 있습니다. 보통 학교 4교시까지밖에 없거든요. 조회하고요. 그 다음 청소 시간 빼고 4교시까지밖에 없는데 좀 우리는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야 수업 시수를 넉넉하게 우리가 해내고 일반 공교육보다도 3년 기준으로 할 때 1000시간 이상 더 한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러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들 이제 다 잡았군요. 아유 저도 목회하기 바쁩니다. 제가 어떻게 그거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철치 스쿨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1교시는 2시부터입니다. 그 다음은 3시, 4시, 5시 밥 먹고 7, 8, 9시에 해서 끝납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입시 성경 문제풀이를 저와 함께 할 겁니다. 몇 문제? 10,000문제. 그 다음에 입시 성경 수업 제가 그걸 해석하면서 성경 암기법 제가 예전에도 사당동에서 총신대 신대원 입시반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거 다시 우리 아이들 기준으로 부활하는 거고 실제로 밖으로도 이 부분은 제가 월요반은 공지를 해서 입시 준비하는 전도사들 올 수 있게 요 반만 제가 공개하도록 할 겁니다. 신대원 입시의 면접에서 철학 면접을 보기 때문에 철학 수업을 저랑 해야 됩니다. 고대 철학사 탈레스로부터 동양 철학사 정약용까지 우리가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NIV 성경 리딩 이것도 제가 할 겁니다. 월요일에 이거 제가 다 하는 건데 철학 선생님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물론 할 수 있는데 주일 다음에 제 성대가 얼마나 버틸까 의문입니다. 에스라 사경에 제가 해야죠 뭐. 네. 근데 이제 에스라 사경에는 김밥비 때문에 등록비 따로 29만 원, 또 별도로 등록비 이 에스라 바이블 스쿨 등록비라 별도로 밥값을 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일로 일단 넘어갈게요. 수요일 어린이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최일희 선생님, 교회 음악 최일희 선생님, 그 다음에 교회 미술 우리 조성은 선생님, 마음판 그린 성경 기준으로 하되 중간중간에 사파 그림도 할 겁니다. 뭐 물감도 뭐 한 번, 두 번 정도 할 거고 대부분 이분 전공이 조소로 서울시립대 지금 장학생으로 입학했기 때문에 그쪽을 우리가 최대한 선긋기, 기본 가로 세로 선긋기부터 해가지고 제가 요청한 게 있어요. 저도 미술 했기 때문에 미술 기초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선긋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조소를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저녁에는 조직신학, 교리, 우리 웨스트미트 신앙고백 있어요. 이거 수업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 경건회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NIV 문법. 근데 요거는 수업 시간은 좀 바뀔 수 있어요. 월요일하고 금요일 요거 바뀔 수 있습니다. NIV 리딩하고 독해 우리 김태훈 선생님 오셔가지고 하실 거고 영어회화 우리 목동의 원장님 오셔가지고 2시간 말하기 듣기만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우리가 문법이랑 리딩 따로 있기 때문에 그냥 실컷 말하고 떠들 수 있도록 해달라. 20년 경력 테솔 선생님입니다. 그 다음에 하브루타 요건 뭐 제가 하던 건데요.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금요 힘쓰는 기도회 때 역사 강의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요, 요건 제가 가로치기 한 거는 여러분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과목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권장하는 걸 제가 봤더니 자율학습, 식사시간, 자율학습 이런 요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건 진짜 빡센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서 이 백설표 칸에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자유롭게 배치해 주세요. 예를 들어 홈워크, 숙제죠. 이게 숙제 요거 할 거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따라쓰기, 검정고시, 뭐 텃밭, 수영 뭐 여러분이 넣고 싶은 거 넣으세요. 그리고 뭐 외부 교육, 사교육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사교육 받고 와서 에즈라 바이블 스쿨에서 세속적인 이야기와 단어와 그런 문화를 음풍을 퍼뜨리는 친구는 학사 경고입니다. 3번 스트라이크 바탕하면 3아웃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배우는 거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 책임을 지세요.
뭐 코딩 등등. 코딩도 우리 수업에 넣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선생님을 좀 구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할 게 많죠, 사실은. 뭐 원격으로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화요일날 뭐 암기, 성경 따라쓰기, 검정고시. 이 검정고시는 무조건 이것도 이게 다 숙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영어 영상 시청. 그래서 애들이 흘려듣기. 근데 이제 그것도 애니메이션 저한테 검수 받아야 됩니다. 어떤 애니메이션을 아이들 보여주는지, 뭐 톰과 제리처럼 막 때리고 막 꿀밤 막 이렇게 혹이 나오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절대 그런 거 안 됩니다. 아이들이 보는 수준이 돼. 그런 말도 안 되는 아이들의 습관을 망치는 그런 미디어는 안 된다. 그리고 한글 나오는 영상 절대 보여주면 안 됩니다. 한국말 나오는 동영상을 본다? 그 아이는 끝난 거예요. 교육 끝난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자체를 금식을 시키고 배가 고프게 만들어야 영어를 하는 영상이 나올 때 그 영어 영상을 이해하려고 애들이 엄청 노력해서 그 화면과 그 말을 매칭시키려고 엄청나게 그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이제 오고 가는 길이 왕복 2시간이니까 그때 아이들 많이 들려주거든요. 그래서 방금도 테스트 해봤는데 한나는 영어책 그냥 다 읽어요. 너 뜻도 다 알아? 다 안 돼요. 다 읽어요. 그 또래 애들 수준이 보는 원서책 다 읽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 뭐 학원, 과외 뭐 하나도 받은 적 없어요. 저보다 잘해요, 제가 볼 때. 저보다 잘해.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교사 스케줄에 따라서 수업 요일은 수정될 수 있고요. 휴강이 있는데 휴강 일정 제가 올려드릴게요. 제 목회 일정이 휴강 일정입니다. 그래도 6월 안에 모든 학사 일정이 1학기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2학기도 뭐 이거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어쨌든 전체 텀을 저는 9학년인데 일단 4년 사이클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죠? 그래야 13세, 14세, 15세, 16세. 그래야 초졸, 중졸, 고졸. 그래야 이 4년 안에 늦게 초졸, 초6에 들어온 아이도 어쨌든 한 사이클을 돌 수 있도록 계시록까지. 그렇게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참 이야기할 게 많죠. 제가 빠르게 하는데도. 이게 서울시 교육과부에서 지금 제시하는 폼이에요. 이 폼이. 지금 제가 짠 폼이 아니에요. 이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온 폼을 제가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교직원 배치입니다. 총 인원 6명이고요. 교장 제가 하고 있고 교감이 없습니다. 정규교사 3명 있고 강사가 우리 조성훈 선생님. 그다음에 소개 5명이고 직원이 1명 있습니다. 행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모가 하고 있고요. 자격별 교원 현황입니다. 성경, 신학, 매체를 전공한 제가 교장이고 요 과목은 제가 싹 다 할 겁니다. 기독교 역사도 제가 다 할 수 있죠. 네. 그다음에 교감이 없고요. 정규교사가 영어, 신학, 음악의 석사학사 경력자들이고요. 그다음에 강사는 미술, 강사를 실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조성은 청년, 나이가 어리지만 홍대 본점에서 강사 경력이 1년 이상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사로 무음하냐, 결격사유가 없냐는 것은 역시 교과부 기준입니다. 초등교법에 따라서 교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 그 다음에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 학사 이상 취득한 사람, 대학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분야에 있어서. 그 다음에 그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그죠? 전공자가 아니어도. 그 다음에 위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안학교 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학교 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가 인정하는 사람, 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교육시설 설비입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시설이요. 595제곱미터입니다. 약 160평에서 180평. 임대는 무상임대로 계약서가 되어 있고 세무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세무사는 떠세. 네. 그 다음에 학습공간 실수입니다. 보통교실 9개 있고요. 체육실 하나. 목사님 우리 교회 체육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왔어요. 예. 체육시설이에요. 실내이고 돔 경기장입니다. 비가 와도 괜찮아요. 대박이죠? 어저께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음악실 피아노 2대 있죠. 미술실 방 많습니다. 실습실 제가 너무 많아서 그냥 2개만 했어요. 과학실 많습니다. 물 나오는 곳이면 과학실이야. 샤워장, 화장실 우리 다 있어요. 기타 특별실 너무 많아요. 그냥 2개만 썼습니다. 교무실, 우리 교육자실 있죠. 행정실, 접견실 있죠. 제 목양실 있죠. 회의실 너무 많아. 기타 공간 너무 많아. 그만. 식당, 화장실, 휴게실 너무 많아. 넘어갈게요. 설비 현황. 위생설비, 화장실, 샤워장, 탕비실. 샤워장도 있어 우리는.
급수시설, 식당과 복도에 냉온수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급식시설 70여 명 이상 규모, 우리 매주 100명씩 먹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주방에 뭐 장비들 뭐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가스 뭐 다 안 썼어요. 그냥 귀찮아서. 냉장고 아무것도 안 썼어요. 소방시설, 스프링쿨러, 소방 호수함이 있고요. 랜턴과 소화기와 그 물폭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기 설비, 배기, 흡기 덕트가 우리 자동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설비, 뭐 방송실 등등 있는데 패스. 그 다음에 교구 현황, 교실 B, G, H룸에 다량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계 너무 많아요. 빔, 뭐 방마다 다 있고요. 복합기 있고요. 전화기, 인터넷, 코팅기 있고, 컴퓨터, 라디에이터, 냉난방기, 뭐 냉장고 뭐 등등등 뭐 많잖아요. 가구, 의자, 책상, 강당, 식탁, 방석, 좌탁, 좌식, 탁탁탁, 기타, 주방 도구, 기명들, 뭐 카메라, 미니, 그랜드 피아노, 키보드 등 건반, 기타, 뭐 베이스도 샀어요 이번에. 학생부 명단은 지금 현재 학생은 3명밖에 없습니다. 네, 등록을 하세요. 자, 마지막 교원 소개하겠습니다. 교장입니다. 네, 제 경력은 뭐 다 아니까 패스. 그 다음에 우리 김태훈 선생님. 이 선생님을 제가 아주 눈에 아주 항상 넣고 있었습니다. 우리 김태훈 목사님 저랑 동기인가 저보다 1년 후배인가 그래요. THM. MDB 신학 석사는 하셨고요. 목회학 석사는 졸업하셨고요. 신학 THM을 또 하고 있고 지금 저랑 같이 신약학 논문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 잘 쓸 거예요. 한성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나왔고 2학년 편입으로 장신대 신학과로 편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 경력이 뭐 많습니다. 그리고 총신대학교 나오셨고 이렇게 했습니다. 충영교회,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 등등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고요. 또 가지고 계신 또 수료하신 것들을 국제제자 훈련원, 칼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대학, 큐티학교, 생명사역 컨퍼런스, 하나님 나라 뭐 이런 거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하죠. 우리 선생님은 진짜 번역을 뭐 너무 잘해요. 도서출판 가문사에서 나온 요 책을 마가가 전하는 예수 이야기 번역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서 다시 보는 성경 요것도 번역을 완료하셨고요. 실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2성전 문헌기에 읽는 마가복음, 이건 진짜 저 같은 신학도들이 있는 전문 서적이거든요. 요것도 번역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복음서는 신뢰할 수 있는가? 요것도 이제 신학도들이 보는 수준의 책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번역을 했고 지금도 다량의 책들을 실제 번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뭐 고려대학교에서 부활청문회라는 것으로 패널로 참여하셨고 세미코 플러스 아카데미에서 주예수 복음 요거를 또 하셨네요. 영어대장 티처킴 유튜브 치면요 여러 수많은 우리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거긴 다 목사님들 신학생들입니다. 전문 신학인들이에요. 메시지 성경 영어 강독 하고 있고 신학 원서를 강의를 수년간 지금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학원 경력을 보게 되면은 이제 STS 과외식 전문 학원에서 또 선생님으로 교직에 있었고요. 용인 한양학원, 동탄 J프라임 학원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회화 선생님은 정혜성 선생님, 써니정이라고 있는데 숨고에서 만났습니다. 영어 영문 불어 테솔 등입니다. 홍익대 불문과 나왔고 프랑스 소르본느에서 유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50대 후반 이제 되신 것 같아요. 정확히는 저도 모릅니다. 50대 후반에서 한 60 정도 되셨지 않을까 생각해요.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고요. 한국외고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입학하셨습니다. 테솔 과정도 한국어 외대에서 하셨습니다. 강남학원을 설립해서 원장 생활을 하셨고 지금은 목동유일학원 원장으로 계시고 EBS 강의, 토익, 탭스 920, 910점이고요. 과외 경력 20년 차하고 인재들 후학들 중에 제자들 중에 청남 학원장 등 인재들이 있다. 그래서 숨고에서도 2010년부터 지금까지 최상희 선생으로 계시고요. 뭐 아무튼 원어민으로 저는 찾았는데 이분이 국적이 미국 국적이고 미국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말은 거의 우리 한국 사람 그 이상으로 너무 잘해서 원어민 맞나 할 정도로 한국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 영어하고 음악은 우리 최일혜 선생님 중앙대 음악대 성악과 수석으로 졸업하셨고 총신대 교회음악과
전공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영어는 중앙대 안성 캠퍼스에서 영어학원 초등 고학년 강사를 하셨고요. 저학년은 파이닉스 그룹과외를 하셨고 에스라 바이블 스쿨 교사로 2년째 2년 하셨고 올해로 3년 차입니다. 음악은 뭐 원래 뭐 전공이시죠. 예, 경서동 세하은 음악학원 강사였고요. 세관학교 엘로힘 찬양 솔리스트 소프라노, 그다음에 경서관학교의 워십밴드 찬양 리더, 어린이 찬양단, 서울 에스라 연합 찬양 지휘, 학생 찬양 지휘, 에스라 바이블 스쿨 합창 수업, 그다음에 쇼파르 찬양단, 핸델의 메시아 공연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성악 레슨 보컬 코치 계속 하고 있고요. 노래 커버도 최근에 라파 채널에서 하셨어요. 우리 미술은 조성은 선생님. 그래서 미술은 우리가 마음판 그림 성경 그거를 어쨌든 따라서 그리는데 더 창의적으로 그려도 되고, 그리고 중요한 사건들, 예를 들어서 시험이 이런 거예요. 미술 시험은 노아의 방주를 성경적으로 상상해서 그리시오. 그런 게 이제 미술 기말고사 시험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그렇다는 거예요.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종합과 조소 전공 입학 우수생이고요. 헤라클레스 조소 미술학원 홍대 본점 소묘 강사를 1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했네요. 뭐 어르신들 섬기는 거, 축제, 페이스 페인팅, 그 다음에 페스티벌 대회에서도 입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MBC 아카데미 뷰티풀 스쿨 주간 메이크업 앨리스트 클래스 뷰티 마스터 교육과정 2등 수료하셨고요. 제5회 아시아 미 페스티벌 뷰티 콘테스트 바디 페인팅 부분 급상을 하셨고요. 에스라 드로잉 앤 펜앤디 원데이 스쿨 클래스 보조 강사 UXI 할 때 그때 했습니다. 자격증도 있네요. 공연예술 분장사 3급, 이런 게 있군요. 업스타일 자격증 3급, 에어브러시 2급, 메이크업 민간 자격증 1, 메이크업 민간 2, 메이크업 민간 3. 그래서 우리 선교 갔을 때도 그래서 바디 페인팅으로 선교를 같이 했습니다. 직원은 우리 사모가 함께 하겠습니다. 사업자입니다. 2020년도에 제가 냈고요. 7월 16일에 냈네요. 그 전부터 학업은 하고 있었는데요. 3월부터 해서 교육 서비스업으로 내 있습니다. 주소지는 우리 선유로 252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서울특별시 교육청 대안학교 기관에서 등록된 인가된 학교의 커리큘럼이에요. 제가 스샷을 해서 안 좋은데 이거밖에 없어요. 1, 2, 3, 4교시가 답니다. 과학, 영어, 선택 수업, 코딩, 그 다음에 뭐 힙합이야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은 화요일은 요리 텃밭. 이거 뭐 우리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예. 뭐 반납장, 그 다음에 뭐 우리 모듬 해서 모여서 뭐 떠드는 거예요. 회의하는 거고. 수요일이 저는 정말 빵 터졌는데 자기활동, 그죠? 목요일 수학, 학급 운영, 친구 수업, 학생회 노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몸 활동, 체육 노는 거죠. 그 다음에 말과 글 땡. 그 다음에 뭐 끝입니다. 이거에 비하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 이 교과는 이거는 뭐 진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다만 이제 화요일, 목요일은 제가 그 수업 현장을 가정학습으로 돌리고 이제 여러분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돼서 그 아이가 실제 이 화요일, 목요일 수업 이거는 여러분이 짜는 거예요. 화목은 짜는데 그대로 자유롭게 책임감 있게 이행했냐, 그걸 여러분이 찍어서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전 그걸로 역시 평가를 할 겁니다. 성실도에서 평가를 할 거예요. 충성하리라. 충성이 뭐예요? 성실이에요. 자, 여러분 뭐 궁금하거나 질문사항 있으면은 뭐 제가 듣고 받고 해야 되는데 오늘 방송이 뭐 갑자기 안 돼요. 제 노트북이. 앞으로도 이거 계속 방송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OBS를 한번 싹 지우고 다시 한번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첫 시간 두 번째였죠. 저번에 한번 제가 오프라인에서 우리 에스라 바이블 스쿨 입학 소개했었고, 오늘은 조금 더 전문화해서 제가 여러분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라 하는 거예요. 안 끝났다. 또 있다. 또 제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학생기록부 제가 보여드리기로 했죠. 자,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기록부 들어갑니다. 어쨌든 제가 위에 말한 것들 학업, 예배, 경건,
여기서 빵꾸 나면 애들 학생기록부 빵꾸 나는 줄 아시고 엄마 아빠들 정신을 바싹 차리시길 바랍니다. 요게 애들 미래를 결정지어요. 학교생활기록부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까지 제가 써줄 겁니다. 사진 하나씩 내주세요. 인적사항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학적사항 쓸 겁니다. 우리는 에스러바이브 스쿨이죠. 짝. 예를 들어 우리 남궁 한나 같은 경우도 이걸 제가 다 써줘야겠죠. 수업 일수랑 이런 게 있죠. 예, 계속해서 지각 조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목사님? 집에서 제가 아이들을 교육한 거, 그런 것들도 저는 다 포함시키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초등학교 기록부는 크게 대학교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께 사실 중요하긴 해요. 어쨌건 초등학교 아이들 것도 몰라요. 언제 어느 때 필요하게 될지. 그다음에 이제 신체 발달 사항, 수상 경력 이런 것도 좀 우리가 할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암송, 금상, 우수상 했던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요거에서 수상 경력을 쓸 수 있습니다. 뭐 여러 번 수상을 같은 걸 했다. 그럼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았던 걸로 뭐 은상, 금상, 동상 다 외민에서 탄 적 있다. 금상 하나만 쓰면 돼요. 하나만. 그렇게 교과부 가이드라인에서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연구했어요. 그 다음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여러분들 아이들 뭐 한자, 뭐 국사, 뭐 3급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애들 뭐 자격증, 아까 우리 선생님들 땄던 거 뭐 그런 것들, 뭐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애들이 딸만한 그런 자격증들, 라이센스들. 초등학교 학생분들도 이런 게 기입하는 칸이 있어요. 진로 및 특기사항, 재량활동, 특별활동사항, 개발활동. 뭘 연구하는데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느냐. 그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개발, 농사개발, 텃밭 활동을 좀 하면서 일지를 썼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야. 텃밭 그냥 하지 말고 일지를 써라. 객관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다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활동, 뭔가 행사를 주관했다. 뭐 회장으로서 우리 수련회, 초등부 수련회를 내가 어떻게 했다. 이런 것도 어쨌든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이 교회와 우리 바이블스쿨과 여러 가지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봉사활동, 우리 노숙인 봉사활동 갔다 왔죠. 그런 것도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체험 활동, 그 다음에 행동 발달 상황, 종합적인 의견,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교과 뭐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초등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진짜 마지막 고등부, 중고등부 거. 요게 사실 중요하죠. 고등학교라고 되어 있지만 중학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인데 우리 지금 주화는 1학년 거까지밖에 못 써주니까 중학교로 해서 2학년, 3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써주겠다는 거예요. 일단 학교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그거는 학교 주관이죠. 인적사항, 학적사항, 특기, 출결사항 무지하게 중요하죠. 아까 초등학교도 그렇고 출결 이제 설렁설렁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결석, 질병, 사고 뭐 이런 건 뭐 인정되겠죠. 다 표기할 겁니다. 대학교는 그걸 보고 평가하겠죠. 그 아이를. 그 다음에 신체 발달, 수상 경력 역시 있습니다.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진로, 지도 상황. 그래서 부모님들도 저한테 이 정보를 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애들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에 대한 어떤 특기, 흥미, 그 다음에 어떤 전화위복이 됐던 사건들, 그리고 변화됐던 기승전결, 그런 스토리들을 여러분도 그 기록해놔요. 그리고 저한테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재량활동, 특별활동, 그 다음에 자치활동, 개발활동, 행사활동, 봉사활동. 이거 교과부에서 나온 가이드가 있어요. 전 그 가이드대로 써줄 겁니다. 봉사활동, 체험활동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고학년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 보조교사로 참석하는 거 굉장히 의미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행동발달사항 이거 제가 써줘야 되고, 종합의견,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그래서 이 교과에 따라서 이거를 어떻게 써줘라 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또 그 교육과기술부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자, 길라잡이죠. 교육과기술부에서 나온 학생부 길라잡이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방금 예를 들면은 그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어떻게 써줘라 하는 게 가이드가 국가에서 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선생님은 이렇게 써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공통수학은 뭐 어쩌고 저쩌고 석차 뭐 어쩌고 이렇게 써주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세대 통합이니까 절대평가를 한 다음에 그 절대평가에서 석차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A, B, C, D로 점수를 주지만 A 플러스, B 플러스가 있고 그게 A 플러스도 여러 가지예요. 100점짜리 A 플러스가 있고 99점짜리 A 플러스가 있고 95점짜리 A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또 그게 구분이 돼요. 구분이.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가 권장하는 대로 이거를 써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세특이라고 하는데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요게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걸 엄청 잘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 써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세부 능력, 특기사항. 요거는 아예 막 몇백만 원씩 주고 요거 전문적으로 써주는데 막 상담도 받고 그래요. 그다음에 2학년 똑같습니다. 3학년 똑같습니다. 이건 초등학교. 끝.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만한 내용들은 다 전달이 끝났습니다. 저도 이제 좀 속이 시원하네요. 목이 좀 다 쉬었지만 이 녹화본은 저희 에스라 바이블 스쿨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좀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래봤자 이제 뭐 2주밖에 안 남았지만 2주 안에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아직 안 끝났네. 자, 등록은 어디서 하느냐? 어디서 하긴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아카데미에 들어오시면은 접수창이 있습니다. 접수창에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지금 월요반 말고요. 교사 강사 고시반 말고요. 바이블 스쿨 게 있습니다. 이 바이블 스쿨에 접수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에스라 바이블 스쿨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그 아이 한 명씩 동반 참석 안 됩니다. 한 명씩 입력을 해주시되 이 밑에 공지사항을 지금 제가 다 읽어드린 거예요. 이거를 무조건 동의한다. 그 차원에서 여러분이 여기에 타이핑을 하고 접수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라 바이블 스쿨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정말 다음 세대 나시린으로 신학 전문인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정말 이대로 잘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실제로 옛날에 그 16세 장신대간에 우리 사경에 왔던 친구 진성이 친구 있잖아요. 만약 16세 갔다 17, 18, 19, 20에 졸업합니다. 그리고 21, 22에 석사 끝납니다. 그 다음에 23, 24, 25에 박사가 끝납니다. 물론 신학 박사를 하려면 MDB를 또 해야 되니까 28에 박사가 나오고 20대 정말 만 25세에 어쨌든 박사가 나와요. 그러면 존 칼빈과 멜랑이톤의 뒤를 이어가는 종교개혁자의 후손에 정말 그 반열에 우리 아이들이 올라갈 수 있게 된다. 영광이죠. 저는 이런 거를 지도를 못 받았고 정말 교통사고 당하고 중환자실 들어가고 밖으로 돌고 그렇게 하다 하나님이 정말 치고 쳐가지고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늦게 했잖아요. 신학도 32살에 시작을 했고 개척을 그때 물론 개척은 좀 빨리 했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늦게 해도 하나님이 쓰시니까요. 지금 뭐 거의 하나님이 저희 동기들 중에서는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또 정의와 공의를 선포할 때는 또 선포하게 하시고 들어서 쓰려면 낭중지추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그러려는 마음 전혀 없고요. 지금 그냥 조용히 할 일도 많아갖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낭중지추니까요. 우리 아이들 뭐가 되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한 땀 한 땀 조용히 하세요. 정말 광야에서 쥐 죽은 듯이 살았던 세례 요한처럼 그냥 쥐 죽은 듯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대가 요구하면요. 의도치 않게 내 의도와 상관없이 송곳은 바지 주머니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낭중지추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콜링이지 내가 뭐 하고 싶어서 안 돼요. 저도 이번 코로나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백신 피해자들 또 백신 패스 예배 중단 이 부분에 대해서
쓰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디를 가도 사역에 막힘이 없어요. 제가 하는 사역에 다들 박수를 쳐주고 동의를 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능력이 안 돼서 허덕이고 있지 할 거는 정말 많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교회와 사회에 쓰임받는 비블리언 성경인 요 비블리언 무브먼트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재본기가 아니라 지금 그 작두 책 자르는 작두하고 양면 스캐너를 샀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00만 원어치 책을 샀는데 우리 아이들이 성경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책들 제가 구매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더 기독교 교육을 할 것인가. 제 은사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티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석사도 신약신학을 논문을 빨리 쓰고 그 다음에 신약신학을 할까 실천신학을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세대통합 교회교육 자 이런 게 실천신학 분과에도 있지만 기독교 교육학에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독교 교육학 쪽으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는 거 아니냐 콜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더 공부를 하게 된다면 아마 기독교 교육학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지금 중졸 치고 고졸 앞두고 있는 친구들한테 저한테 질문이 가끔 와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신학은 한 번은 해야 됩니다. 그걸 학부 4년을 하든 신대원 3년을 하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 소견에는 신대원 3년을 하는 게 좋다. 남자도 여자도 다. 왜? 요 신대원 MDB 3년은 무조건 필요하다. 왜? 나중에 신학분과로 석박사를 하려면 MDB가 있어야 돼요. 총신대, 장신대 뭐 이런 백석에서 4년 한 학부 가지고는 신학 박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MDB를 따로 해야 돼요. 신학 MDB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학 4년 학부 나오고 MDB 3년에서 7년을 신학만 해야 돼요. 물론 이것도 엄청난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학부 때 4년 신학을 해봤기 때문에 신대원 가서 같은 커리로 하거든요. 또 그러면 월등한 성적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신학 전문인으로서 목회자로서 그 일을 할 때는 좋겠죠. 그런데 특히 자매일 경우 우리 교단은 목산설 안 준단 말이에요. 뭐 그러면 이제 박사나 강사 교수나 저수로 활동하는 여성 신학자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저는 학부에서 4년을 기독교 교육을 해서 교원 자격을 따든 아니면 역사 교육이나 영어 교육을 해서 교사 자격을 따든 아니면은 사회복지학과를 해서 사회복지사 1급을 따든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MDB는 또 해도 신학 박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뭐도 있어요? 그런 사회복지사나 교육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MDB를 하고 나서 나중에 신학분과 중에서 기독교 교육학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교육이 또 연결이 되고 아니면 일반 학교 뭐 스카이에 있는 교육대학원에 가고 싶다. 그러면은 교육을 전공한 친구들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더 쉽게 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략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아이들이 학부는 일반 교육대학교, 사범대나 그런 자격증이 나오는 그런 학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MDB는 무조건 또 하고 신학을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전공해서 석박사는 MDB를 했기 때문에 신학부터 다른 전공까지 고루 고를 수 있어요. 다. 그죠? MDB를 했기 때문에. 근데 학부만 신학을 하면 MDB를 안 했을 경우는 신학분과는 석박사를 못 하는 거예요. 박사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 어떻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네. 여기까지 에즈라 바이블스쿨 우리 입학 설명의 남궁현우 교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